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의 생활 건강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학 박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박사님 2019년 들어서 이제 1월 맞아서 처음으로 초대석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요래를 뭐 황금 돼지회라고 합니다. 네네. 황금 돼지회. 그래서 누구나한테 정말 좋은 아주 수지가 맞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해 또 소망하시는 것 올 한해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소망이 있으시다고요? 예, 새해 소망은 작년에 이어서 운동을 좀 더 규칙적으로 아무리 바쁘거나 이제 피곤해도 꼭 그 스케줄대로 운동을 실시해서 올해는 몸짱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미 몸짱 아니신가요?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 제가 설정한 몸짱의 기준이 있다면은 네. 지금 현재 저는 한 80% 정도 도달했어요. 그래도 꽤 많이 가셨네요. 그 나머지 20%를 올 한해 채우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0%까지 가보고 싶다. 그게 계획이신 것 같네요. 예, 최근에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말랐어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요? 사실은 말랐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목표란 체중을 꾸준히 유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 좀 말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말라 보여도 사실 같은 살이라도 그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맞나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람의 몸의 이제 밀도는 네. 뼈 조직이 가장 무겁고요. 음. 그다음에 근육, 지방 이런 순서입니다. 지방은 근육보다 가볍고요. 네. 그래서 체지방 우리가 체중을 얘기할 때 과체중 또는 이제 뭐 정상 체중, 미달 체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체중이 과체중이 되더라도 근육의 양이 많거나 골 밀도가 높은 사람들은 네.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비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사실 주제는 이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새해 소망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박사님 올 한해 그 계획하신 거 꼭 이루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초대석 주제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인공관절 삽입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이에요. 네, 이 무릎의 인공관절 삽입 수술 후의 재활 과정. 제가 듣기로는 사실 뭐 인공관절 삽입하는 수술 중에서 이 무릎 관절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이제 방송 주제가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 후에 이제 재활 과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거기하고 연속적인 이제 주제고요. 음. 그다음에 사람의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는 무릎 관절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힙 고관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힙 관절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 밀리언의 이제 케이스가 있었고, 와, 힙 관절도 많네요. 네. 예,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4.7 밀리언의 케이스가 있었고요. 와. 그래서 힙 관절 같은 경우는 2.5 밀리언 중에서 1.4 밀리언의 케이스가 여자입니다. 네. 나머지 1.1 밀리언이 남자인 경우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네, 그다음에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4.7 밀리언의 케이스, 그러니까 470만 케이스라는 거예요. 470만 와. 케이스 중에서 무릎 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470만 이제 케이스 중에서 300만 케이스가 여자이고 나머지 1.7 그러니까 170만 케이스가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릎 관절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훨씬 많고 또 이 고관절에 비해서 거의 2배, 이 무릎 관절 수술이 거의 2배 가까이 돼가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릎 관절, 인공 그 관절 삽입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 그 인공 관절 교체 수술 이게 어떤 건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그 관절이 재구실을 못할 경우에는
그 관절의 일부를 잘라내고 네. 시멘트라든가 금속을 이용해서 인공관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 박아주는 수술인데 자, 첫 번째 그림 부탁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서 함께 또 예. 박사님이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 또 류마티스 관절염 아, 아니면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라든가 해서 관절이 재구실을 못할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심어놓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은 관절염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왼쪽의 경우는 정상적인 관절이고요. 정상적인 관절은 위에 있는 대퇴골과 밑에 있는 이 경골 사이에 그 조인트 라인이 그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 네. 스페이스가 공간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 무릎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 조인트 라인이 거의 없어요. 아. 그거는 위에 있는 대퇴골하고 밑에 있는 경골이 서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네. 연골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엔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거를 관절을 이제 떼어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대퇴골의 맨 아랫 부분 또 아래에 있는 경골의 맨 위에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인공으로 만든 뼈 조직을 이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자,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은 정상적인 무릎이고 오른쪽은 인공관절을 끼워 놓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잘 보면은 자, 대퇴골의 끝에 금속판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시멘트나 뭐 플라스틱으로다가 이제 경골의 끝에 부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박은 모양이죠. 이게 바로 인공 무릎 관절 이식 수술을 한 모양이고 그 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인공 무릎 인공 관절 이식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네. 저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확연하게 왼쪽은 네. 정상이고 오른쪽은 이 인공 관절이 찌라게 보이죠. 왜냐하면 네. 엑스레이는 뼈 조직을 강한 조직을 갖다가 주로 이렇게 강조해서 볼 수 있는 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 표시가 나네요. 예. 네, 비전문가가 봐도 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한 경우에는 금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공항의 검색대를 지나갈 때 아주 요란한 경보음이 들립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지난번에 고관절 수술하고 나서 이 케이스를 제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가 수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사진을 보는 건가요? 예, 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은 관절 수술 한 날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이제 교육을 시키게 돼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신체적인 안정이 취해지면은 바로 이제 곧바로 재활 치료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바로 수술한 당일날 또는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환자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100%의 환자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그렇겠죠. 상태에서 예.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교육은 당신은 좋은 수술을 받았고 이제 잘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아.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심리적인 이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교육을 먼저 시키게 되는 거죠. 네. 심리적인 안정.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멀쩡한 그러니까 내 뼈를 갖다 잘라내고 인공 뼈를 삽입했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낄 때는 이제 그 나르코틱이라고 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해요. 네. 그래도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 어느 정도는 이제 걸러지지만 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더 통증을 그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네. 마사지라든가 얼음이라든가 네. 또는 간단한 이제 무릎이 아닌 다른 그 관절의 움직임 운동 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통증을 경감시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의 포지셔닝을 다음 그림에서 지금 보듯이 나와 있는데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다리 쪽에 있는 이제 정맥혈이라든가 피로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빨리 이제 심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통증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군요. 아, 저 사진이 다리 사진이군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리를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올리네요. 네, 예. 올려서. 그래서 베개를 치면은 한 4개나 5개 정도 그러니까요.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베개는 4-5개 정도. 예,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처음에 하는 운동은 저 그림에서 보듯이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무릎 수술하기 때문에 무릎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네. 무릎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조금이라도 굽히거나 피면은 수술한 조직이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은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발목만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죠. 네. 이거는 다리 쪽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가지고 피로와 통증을 느끼게 하는 물질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첫날 처음 물리치료 시작하면 저 운동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무릎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네. 발목 운동부터 저렇게 예, 맞습니다. 시작을. 그리고 저렇게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얼음 주머니를 주위에 감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압박을 주고 풀어주게 하는 이제 공기로 이제 그 압박 장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해서 계속 그 혈액 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네. 사람은 다리에 운동을 안 하고 혈액이 고인 상태로 오래 유지하면은 그 DVT, Deep Vein Thrombosis,라고 해갖고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 아주 쉽게 생깁니다. 그것을 네. 예방하기 때문에 이제 차갑게 해주고 공기 압력을다가 쭉쭉 쏴주게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박사님 잠깐 노래 듣고 쉬어가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예, 그렇겠습니다.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저희 초대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무릎 관절, 인공관절 교체 수술 후의 이 재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시작하면서 통계 자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원인이 관절염도 있고 부상이나 교통사고 등등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술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 분께서 판단을 해주시지만 나는 수술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은 하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그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은 그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네. 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나이가 젊거나 활동을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분들은 그 수술을 받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나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는 이 그 관절염이라든가 그 관절에 손상된 부분을 거꾸로 역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손상된 정도를 네. 어느 정도는 이제 경감시키고 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 관절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는 관절의 연골이 이미 닳아 없어져 갖고 그 관절이 뼈가 두 개의 뼈가 서로 달라붙어서 오는 문제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물리치료를 통해서 그 관절의 사이를 벌려주고 관절을 싸고 있는 각종 조직들을 가능한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주면은 비교적 덜 통증을 느끼면서 일상생활이 비교적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물리치료의 효과라는 거는 꼭 그 수술한 후에 재활 과정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수술 전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도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치료라는 거는
사람의 그 능력을 사용한 약물이나 주사라든가 또는 수술 없이 사람의 기능을 가능한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치료가 바로 물리치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꼭 수술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좀 거부를 하거나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수술 없이 물리치료를 통해서도 뭐 100% 이렇게 원래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조금 통증이 덜해지고 조금 생활하시기에 편하시도록 그렇게 물리치료를 통해서 좀 회복하실 수 있다. 이런 예, 얘기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저도 많은 이 사례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 보통 한 달 정도 치료받으면은 통증의 70% 정도가 제거가 돼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수술을 하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는데 수술을 안 하고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1년에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치료받으면은 네. 1년을 이제 거의 별 불편 없이 이제 지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조금 물리치료로 이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네 또 수술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이 무릎이 아프다는 말은 꼭 연세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또 뭐 부상을 통해서 다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릎 아프다는 소리는 저도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될 경우 무릎 관절을 그 인공 관절로 교체 수술 후에 어떤 재활 과정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당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노래 듣기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예, 당일날 이제 주의해야 되는 주의사항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샤워를 하면 안 됩니다. 상처 부위에 물이 닿으면은 왜냐하면 2차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손상을 더 악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딜 수 있는 한 무릎을 그 수술한 다리를 갖다가 땅 바닥에 딛도록 이제 하는 훈련을 시켜요. 네.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하루에 매 2시간에 한 번씩 한 30분 정도씩 계속 아이스를 대라는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그 침대에서 좌우로 구르기, 일어나 앉기, 또 일어서기, 그 다음에 침대 옆에 필요하다면 이제 BSG라고 해서 이제 요강 네네. 같은 거를 침대 곁에 두기도 하고 아니면은 거동이 좀 가능하면은 화장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그 사용하는 보조 장구들을 이제 사용해요. 워커라든가 네. 또는 목발 크러치라든가 또 지팡이 케인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이게 첫날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니까요. 예. 첫날부터 수술하고 나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누워서 쉬면 안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재활 기간이 길어집니다. 아, 네. 자, 재활 치료라는 건 뭐냐면 가능한 빨리 환자를 정상 생활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재활 치료의 기본 개념이고요. 음.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 첫날 치료는 한 번에 하루에 50분, 60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번 정도 나눠서 해요. 네. 30분씩 오전, 오후 나눠서 왜냐하면 환자 자신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나눠서 합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좀 더 이제 그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인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힘을 쓰게 하는 운동들. 예를 들어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침대 쪽 밑으로 누르게 하거나 네. 또는 위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들게 하거나 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은 없지만은 그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힘을 쓰는 운동들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두 번째 날부터는 바로 일주일 후에 집이나 또는 그 아웃페이션트 클리닉 저 같은 클리닉으로 퇴원시킬 수 있는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병원에 예, 맞습니다. 계시군요.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그 수술한 병원에서 이런 재활 치료를 하고 나서 일주일 후면은 보통
이제 다른 곳으로 퇴원을 시키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안전하지 않은 분들은 주로 이제 널싱홈이라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퇴원을 시키고 집으로 가기를 원하거나 또 집의 환경이 좋아서 이제 그 집에서 홈헬스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집으로 이제 퇴원을 시키고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근처에 저 같은 하모니 물리치료 같은 아웃페이션트 클리닉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경우 도우미가 있거나 가족이 모시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운전할 수 있거나 하면은 아웃페이션트로 이제 그 퇴원을 시킵니다. 네. 일주일 동안은 우선은 그 수술한 병원에서 입원해서 또 그 재활 과정, 물리치료 과정을 예. 거치는군요. 네. 일주일 과정에 굉장히 빠르게 진전을 이뤄야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시 밖으로 나가고 혹은 또 집으로도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비교적 높은 단계의 이제 재활 치료예요. 자, 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예, 지금 나와 있네요. 저 그림에 보면은 워커를 짚고 걷는 모습이 보여요. 네. 무릎에는 브레이스를 두르고 있고, 아, 브레이스. 예, 브레이스는 무릎을 이제 손상이 더 이상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저런 모습으로 이제 저희 클리닉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 저런 모습으로 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에서 세 번째 주까지 이때의 목표는 힐링, 손상된 수술한 부위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통증 치료, 또 이제 붓기 치료, 그다음에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쭉 펴진 거를 0도라고 하면은 120도까지 굽힐 수 있는 정도까지 관절을 가동 범위를 이제 늘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침대에서 활동하기, 또 일어서기, 화장실 가기, 또 집안에서 뭐 돌아다니기 이런 것들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이제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저런 그 워커라든가 크러치 같은 그 목발 같은 보조 도구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네. 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정식 자전거 타기. 고정식 자전거를 이제 한 번에 휙 돌리는 게 아니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앞으로 뒤로 살짝 네. 움직이는 정도로 하고 다음 그림 부탁합니다. 이제 예, 지금 나와 있는데 누워서 하는 운동이랑 서서 하는 운동을 이 수술한 무릎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람으로서 이런 운동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운동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3주까지 이렇게 하고 4주가 되면은 이제 비교적 다이내믹한 운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화면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4주부터 6주의 이제 단계고 이때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제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마약성인 그 진통제는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네. 의존하지 않고 그 OTC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진통제들 네. 뭐 아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에디비라든가 뭐 타이레놀 이런 거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드시는 정도까지 통증을 낮추고 그다음에 무릎의 관절의 가동 범위는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150도까지 충분히 굽힐 수 있는 단계까지 스트레치라든가 또는 이제 스트렝스닝 근육 강화 운동 또 이제 자전거를 완전히 한 바퀴 돌리기 운동 네. 이거를 하고 또 이제 운전까지 가능한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6주까지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걸을 때 일어날 때 쓰는 그 보구 그 장비들은 이제 워커가 아닌 지팡이 정도 아니면은 그 지팡이를 졸업하는 정도까지 네. 기능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게 6주 정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7주에서 12주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다이내믹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이내믹한 운동을 하게 돼요. 다이내믹한 운동이라는 거는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이제 그 저항을 이제 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무게라든가 고무줄이라든가 네. 이런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빠르게 걷기, 달리기, 또 점프 운동, 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로 돌아가는 거죠.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운동을 가능하게끔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근육의 힘은 정상이 100이라면 80% 수준까지는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관절의 가동 범위가 0도에서 쭉 편 상태에서 150도까지 이제 굽힐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100%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재활 치료를 끝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운동들을 가르쳐서 퇴원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보통 한 12주까지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박사님? 12주면은 너무 길죠. 너무 사실은 저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3개월이잖아요. 예, 저 같은 네. 경우는 두 달 내에 이제 끝내서 집으로 보냅니다. 8주 정도로 네,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히 또 인텐시브하게 그 8주를 보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대부분 첫날 오면은 워커로 걷는 거를 보통 한 100피트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놔요. 그리고 빠르게 워커를 졸업시키고 그다음에 지팡이로 가고 지팡이를 또 졸업시키고 지팡이 네. 없이 걷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빨리빨리 아마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빨리 그런 것들 졸업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예, 자, 이 인공관절 삽입 수술하면은 처음 수술하고 나서 한 달이 고비예요. 한 달 만에 얼마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네. 재활 그 성과를 이루느냐가 그 환자한테 주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더 의욕을 갖는다면은 높은 동기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은 더 빠르게 이제 그 재활 그 강도를 높여가지고 빨리 졸업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수술이 좀 또 많은 수술, 흔한 수술이다 보니까 사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례는 너무너무 많고요. 네.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환자를 8시에 봤는데 네. 8시에 첫 번째 오신 분이 오늘 처음 오신 바로 이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삽입 수술 환자예요. 오늘 또 어떻게 마침 오늘 예, 주제와 똑같이 이분이 그 타인종이고 한국인이 아니고 타인종이고 수술한 날짜가 9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9월 중순인데 지금 오신 거예요? 예. 네.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병원에서 일주일 치료받고 그다음에 다시 입원 병원 재활 전문 병원으로 가서 무려 5주를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아웃페이션트 저 같은 이제 아웃페이션트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2번만 받고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걸어 들어오는 모습부터 아주 제가 관찰을 잘 해봤는데 걷는 모습이 굉장히 절름절름하면서 통증을 많이 호소했어요. 지금도 통증이 0부터 10까지의 기준을 둔다면은 10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가야 되는 수준인데 한 7 정도 수준입니다. 와, 네. 그래서 작년 9월 중순에 수술했는데 아직도 이 수술과 수술 후의 통증과 그다음에 그 장애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는 네. 회복할 때 재활 그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첫 번째 당신은 여기서 좋은 치료를 받아서 최소한 2달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네. 치료는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을 것이다. 치료를 받으면서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반드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이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을 먼저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1시간을 치료를 해줬더니 본인께서 통증 한 70%가 제거가 됐다고 만족해하면서 이제 첫 번째 치료였는데요. 예, 갔습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 숙제를 내드렸죠. 첫 번째 숙제는 아까 발을 높이 올린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거를 이제 한 번 하면 20번, 하루에 5번에서 6번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보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한 번 오고 매주 2번씩 오는 조건으로 이제 본인이 6주간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본인이 '나는 안 받아도 되겠다. 효과가 없다.' 이래서 중간에 해야 되는 치료를 하지 않고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또 더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을 가지고 있고 뒤늦게 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반드시 치료할 필요성을 본인이 알게 하고 치료의 효과를 본인이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재활 치료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죠. 네.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지금도 치료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홈헬스 테라피를 받는 분인데 가정에서 밖에 나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정상적으로 걷고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그리고 간단한 일까지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제 불만은 뭐냐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통증들, 가벼운 통증과 그다음에 아직도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불안한 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관절을 굽히고 펴고 그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들도 충분히 강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치료받는 분인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이제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 이제 그 홈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네. 일종의 그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이거를 성실히 수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유. 더뎌요. 그래서 제가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자, 치료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주일에 2번, 네. 뭐 한 번 올 때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혼자서도 노력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좋아집니다. 근데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 예, 같아요. 네. 오늘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하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무릎 통증 호소하시고 또 수술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무릎 관절 인공관절로 교체 수술한 후에 또 재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저희 감사합니다. 2월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